오늘은 광명에 나왔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첫 번째로는 광명이 싼가 비싼가, 그리고 두 번째도 광명이 싼가 비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명은 입주가 많이 있어요. 거의 2만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2만 세대면 둔촌주공의 거의 2배가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광명시를 임장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치 대비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사도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하락장을 맞을 경우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시의 가치 대비 가격에 대해서 계속 볼 거고, 광명의 가격은 지금 싸냐 비싸냐를 얘기해 보면 광명은 지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싼 곳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면 어디가 비싸고 그리고 어디가 아직은 저렴한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비싼 아파트가 있고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 부동산 시장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부동산 장에서도 부천과 일산이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늦게 올랐던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다 오르는데 일산과 부천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이제 안 된다고 사람들이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시기를 두고 부천과 일산도 정말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나도 거기라도 살 걸,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늦었어 라고 하는 지역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좋고 안 좋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뭐 어디가 됐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해남에 있는 아파트는 자산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자산으로 봤을 때는 엄연히 다르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필수제이면서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명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주공 8구 단지를 재건축한 자이 헤리티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실거래가로 찍힌 게 13억 9,500 이 정도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거의 14억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가 입주권이면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벌써 14억이면은 4억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4구역 분양가는 철산 자이 헤리티지보다 2억이 비쌌습니다. 입지는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광명 2구역 트리우스 분양을 했을 때도 가격을 보고 여기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양 가격이 생각이 났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이문희경이랑 좀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문희경도 분양을 늦게 할수록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는데, 광명도 이제 분양을 늦게 할수록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트리우스 역시 이제 철자해보다 입지는 떨어지는데 분양가가 거의 1억 5천, 2억 이렇게까지 비싸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서울 안쪽에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결과도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완판이 되긴 했지만 근데 당시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트리우스 가격을 보면 일반 분양 같은 물건은 모피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마이너스 P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지구디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철산, 광명 이쪽은 최고의 직주 근접에 해당하는 거주지잖아요. 그런데
가디나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보다 서울 안쪽에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는 같은 가격이면 서울 안쪽으로 더 안쪽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이 뭐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입지 대비 가치가 조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광명 살래, 동작구 살래, 뭐 광명 살래, 사당 살래 라고 했을 때 저라면 조금 더 이제 안쪽에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광명 신축 84랑 뭐 사당동이나 이제 동작에 있는 준신축 24평 5구가 가격 비슷한 가격이지만,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는 같은 가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 상승장 때는 그 격차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철산 이쪽도 신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음 장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안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길 뉴타운에 있는 신축은 심지어 전용 84가 13억대에 나오고 있고, 신길 뉴타운 대장인 에스티움도 24평이 13억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보면은 부동산에 내놓은 그 숫자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내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7호선 라인 뿐만이 아니라 신도림에 있는 구축 84도 11억, 12억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뭐 2급지 마포나 성동의 구축도 13억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국한돼서 너무 보지 말고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넓게 보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일까 계속 생각을 해보고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명도 이런 신축 단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런 단지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구축에 해당되는 철산 한신이라든지 한진타운 이런 단지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33평인데도 불구하고 6억대로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고 아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5억대, 6억대 이런 단지에서 시작을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광명의 신축 대장은 가격이 비싸고, 구축인 단지들은 아직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이 더 오르기 위해서, 광명 대장들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신길 뉴타운에 있는 단지들이 더 올라야 되고, 신길 뉴타운이 오르려면 그 사당동에 있는 단지들이 더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광명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앞단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을 다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 안쪽으로는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사람도 많이 돌고 있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아직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보합장이고 하락장이고 상승장이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냥 남들이 다 산다고 나도 내 집 마련을 따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얼마를 모으고 있고 얼마를 모아뒀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를 모아뒀고, 내가 연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 가격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딱 그 기준이 잡혀 있다라는 게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그 가격대의 단지들을, 아파트를 이제 많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아, 여기가 출퇴근하기에는 저기보다 조금 더 낫네,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여기가 조금 더 낫네 라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기준이 생기다 보면 이제 선택지가 좁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내 집 마련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의 상황을 알고 행동에 옮기는 게 내 집 마련의 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광명보다 무조건 서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산의 이제 앞단에 있는 단지들, 앞단에 있는 지역들, 신길이나 사당은 확실히 광명보다는 좋잖아요. 그쪽에 있는 단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광명이나 철산에 있는 단지들이 비슷하다면 그 앞쪽 동네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이 이제 광명의 신축 8사가 서울 준신축 5구보다 가격이 비슷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가격이 그렇게 유지가 될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상승장이 될수록 그 가격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광명 철산에서 신축에 살다가 다음 상승장이 되면 서울 안쪽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갈아타기는 더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갈아타기고, 더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광명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을 한번 알아봤고, 이제 구축 단지들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지기 직전에 광명의 대장 아파트였던 예미한자이나 두산이브, 하늘채 이 단지들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